예, 이재희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초등 돌봄 과제가 아직도 심각하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우리 그 함께 해주신 워킹맘 연구소의 이수연 박사님, 이수연 소장님은 본인이 당사자시죠? 네, 초등학교 네, 자녀를 둔. 맞습니다. 네, 네.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키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가요? 앞에서 이제 강연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아이의 이제 적응 문제.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도 함께 이제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챙겨야 되는. 많아져.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보육이 기본이니까 좀 뭐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선생님이 어떻게 케어를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습이 들어가는 이제 학교로 저희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혼날까봐 안 가져와서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작성해야 될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아이를 아셔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제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이 뭐 준비물이라든가 또 참여해야 되는 학교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행사 일정을 이제 뭐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워킹맘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힘든 거는 일단 아이들 이른 학교거든요. 그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는 사실 저희 이제 법정 보육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이제 우리 아이를 맡아줬다면 학교로 가면서 애들이 이제 11시, 12시 뭐 길게 있어도 1시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나마 뭐 아이를 돌봐줄 분들이 계시면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아무도 이제 흔히 뭐 독박육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녁까지 다 네, 이렇게 네. 케어가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1시에 마치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이 박사님?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연령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체계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교육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13년도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OECD 8개국 대상으로 이제 그 수업 시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연간 수업 시수입니다. 자, 많은 국가가 캐나다였는데 캐나다는 이제 900시간 이상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00시간이 좀 안 되고요. 거의 3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교육부가 이제 지적받아 와서 그나마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2017년도부터 초등 1학년 수업 시간을 주당 1시간을 늘리긴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짧은 상황이고요. 즉 이제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정규 수업 시간이 한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1시, 3, 4학년 때는 2시, 5, 6학년 때는 3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이한 거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네. 1년 수업 시간이 짧은 게 일찍 보내버리고 네, 집에서 네. 책임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도 더 이제 집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아직 좋지 않아서. 네네, 특히 이제 맞벌이 가구로 가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뭐 조부모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이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 연구소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그 육아 도우미한테 60만 원 이상씩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이면서 저소득층에서는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 1명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초등학교 1학년 시기쯤 이제 버티다 그만두는 예, 워킹맘들이 많아진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이어가려면 직장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쨌든 그 일찍 끝나는 시간만큼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메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도 더 짧아진 시간, 일찍 돌아오는 시간을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걸로 나옵니까? 지금 한 그 초등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게 초등 돌봄 학교에서 하는 거, 교실이거든요. 네, 초등 돌봄 학교에서는 네. 그게 한 9% 정도 담당하는 것으로 9%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거의 커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량이 너무 작아서. 네, 한 2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예, 활용하는 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그 정도 하고 이제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하고요. 이것도 크게 이제 공급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그 지역 아동센터 정책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이거든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합하면 그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다 감당이 안 되고 네네. 그 지역에 원래 있던 뭐 시설들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이제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경험자께서 말씀 네네. 주셔보세요. 이제 앞에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제 학교 방과 후라든가 돌봄을 이제 이용하신 가정이 많은데요. 이제 돌봄 로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극히 일부분의 아이만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조차 안 되면 이제 학원을 개인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학원이 1시간에서 뭐 길어야 1시간 반인데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한 5-6시간의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학원을 애들이 이제 셔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협조를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안 되면 정말 아이 혼자 뭐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사실 아이를 이렇게 혼자 맡겨둔 부모는 절대 일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사실. 네.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정작 그 아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은 상당히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뭔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마련된 게 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쉽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을 이제 유초 연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유치원 7세반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발달상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의 어려움, 특히 이제 지원 체계가 잘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실제로 학교 공포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자아이들은 이제 7세, 8세, 9세는 대근육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할 때라 마음껏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 이제 수용이 안 되다 보니 또 이해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학교 끝나고 이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을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거든요.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 정말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큰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정말 한 2-3개월은 계속 모든 병원을 다 순회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네.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가 몸으로 와서 엄마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해서 이제 회의하고 있으면 전화 와서 어머니 애가 열이 40도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전화를 정말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생생한 직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거를 못 견디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가 그만 두게 되죠. 네. 그렇죠.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픈 애를 이제 그런 심리가 들죠. 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빠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서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쏠리고. 네. 어머니 자신도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갑자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이 일가 가정의 양립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법률 회사랑 같이 MOU를 맺고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상담하신 내용 중에 거의 한 90% 정도 이혼 상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생긴 갈등이 커져서 나중에 이혼 상담까지 하신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갈등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되는 시기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여성의 이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 그 이제 일하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회사에서 이제 사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부 선진국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이 맞벌이 가구 어머니들이 이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일가정 양육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도저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아마 자료가 나갔을 텐데 작년도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여성이 어머니가 새 학기가 됐을 때 그만두는 인원이 이제 1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한테 상담도 이제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워킹맘들이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이제 증폭하는 시기가 1월부터 3월 그 사이고요. 이제 여기서 못 견디면 진짜 그만두시는 거고 버틴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1년 내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래 지속돼 왔는데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체를 하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 뭐 이런 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다가 아까 강연에서 말씀 주셨는데 좀 이따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